전국적으로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진화된 직후 또다시 불이 붙지는 않을지 마음 졸이던 피해 지역 인근 주민들의 걱정도 씻어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경북 영주와 충남 홍성 등 전국 10개 시군구가 대상입니다. 대구시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 해제 등 주택 정책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영천시가 고3 학생들이 야간 학습 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택시비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반가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전국에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내린 단비인데요. 또다시 불이 붙지는 않을지 마음 졸이던 산불 피해 지역 인근 주민들의 걱정도 씻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까맣게 타버린 나무 위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바짝 말라버렸던 바닥도 물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일 산림장 210헥타르를 태워버린 영주시 평읍면 박달산 화재 현장에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4일 오전에 주불은 진화됐지만 남은 불씨 때문에 오후에도 잔불이 발생하며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걱정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혹시나 또다시 큰 불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던 주민들은 밤부터 비가 내리자 비로소 긴장을 내려놨습니다. 다 이제 진압이 됐나 싶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저 앞산에서 연기가 막 솟구쳐요. 솟구쳐가지고 이것도 큰일 났다. 막 걱정이 많이 했는데 다행히 어두워지면서 비가 떨어져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막 천만 다행이지 뭐. 비가 오면 마음 푸근하지요. 불을 끄지. 뭔가 괴롭더라고. 많이 넘어와가지고 저 어찌 가면 왜일로 싶었지. 이번 비로 경북 북부 내륙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등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비가 5mm가량 내리면 하루 동안의 산불 예방 효과가 있고 10mm의 비는 약 46시간 동안 산불을 막아줍니다. 이번 비로 산불 발생의 위험은 다소 줄었지만 건조한 봄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직 긴장을 놓기는 이릅니다. 비가 그치고 다음 주에는 기압계 변동이 크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올해 대구 경북 지역은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어 대기가 건조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및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도는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지정시설 외의 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시군에는 예산 편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는 등 산불 방지를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북 영주와 충남 홍성, 당진, 부여 등 10개 시군구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조사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며 복구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고 주민 재산 피해 복구비도 일부 지급됩니다. 이보다 더 단비가 있을까요? 전국에 내린 천금 같은 단비 덕분에 산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바짝 메말랐던 대기를 적셔줄 봄비가 내리면서 산불 위험이 낮아졌고 가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6일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는 30에서 80mm, 수도권과 경남 내륙 20에서 60mm, 강원 동해안과 충청, 경북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산불은 잡혔지만 지난 사흘간
전국에선 53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1986년 이후 가장 짧은 기간 동시다발적으로 가장 많은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데요. 모두 3,091헥타르, 축구장 4,400개 면적의 숲이 사라진 겁니다. 보통 큰 나무 한 그루는 연간 5에서 10kg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4명이 하루 동안 숨을 쉬는 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또 공기 1리터당 7천여 개의 먼지 입자를 줄여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애써 가꾼 숲이 사소한 실수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국회 조세소위위원장인 대구 동구갑 류선걸 의원이 지난 30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조세 감면이 만료되는 농업용 면세유와 농업인 융자, 예금인지세 면제, 용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류선걸 위원장은 농가의 고령화와 도농 간 소득 격차 증가 등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세제 지원 개정안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농민 소득 안정과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구 박형수 국회의원이 최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일에는 봉화군 봉화읍을 찾아 주민들에게서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과 민원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영주 효천 삼동에서도 주민 간담회를 열어 영주댐 준공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안동 예천의 김영동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안동시 수상동에서 열린 안동경찰서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1982년 당시 준공돼 지역 치안을 책임져온 안동경찰서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긴 것을 축하하며 치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인력과 재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동이 도청 소재지인 만큼 증가하는 치안 수요를 원만히 책임지고 모두가 행복한 안동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산시 윤두현 국회의원이 지난 주말 전국 춘계 럭비 리그전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산 송화럭비구장을 찾았습니다. 윤 의원은 경산 출신 선수가 많은 포스코 ENC 팀의 선수들을 만나 선전을 기원하고 한전과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경산에서는 6일까지의 일정으로 전국 30개 팀이 참가하는 전국 춘계 럭비 리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주택 미분양 사태가 문제입니다. 특히 대구는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데요. 대구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대구시 미분양 주택 물량은 13,900여 호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월에 건축 심의를 강화하고 신규 접수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보류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초강수를 뒀지만 미분양 폭탄이라는 악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대구 중구와 남구, 수성구는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이 3만 6천여 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하려고 그러면은 이 기존의 아파트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세를 놓든지 아니면 전세면 다른 전세를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부동산 시장이 가격을 낮추든지 굉장히 침체하게 될 우려가 있거든요. 대구시는 정부 주도의 주택시장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 주택 정책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매입 임대사업 시행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LH라든지 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건설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이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전문가들은 정책이 바뀐다고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주택 정책이 현재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 덩달아 학생 수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초등학교 20곳은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그만큼 늘게 될 텐데요.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 대안은 있는지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은 단 4명, 올해 입학생은 1명도 없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11명이었던 학생 수는 이제는 통폐합을 걱정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아이들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없어요. 애들 보기가 힘들어요. 골목에서. 그래도 우리네도 이래 다니다가 애들 소리만 나도 아주 엄청 반가움을 느끼는데 애들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올해 강원 지역 초등학생 수는 6만 9천여 명. 10년 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 내 초등학교 4곳 중 1곳은 통폐합 추진 대상이거나 권장 대상입니다. 소규모 학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서 신입생이 1명뿐인 학교는 20곳,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도 20곳입니다. 신입생이 0명에서 1명뿐인 학교는 지난해보다 5곳 늘었습니다. 각 학교들은 자구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승마나 골프 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농사노촌 유학생 제도를 통해 도시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학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16명뿐인 홍천 화촌초등학교, 아카펠라나 사물놀이 등 모든 학생이 함께하는 예술 통합 수업을 진행 중인데 학부모와 아이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치활동 기획하고 행사도 주도해서 준비해서 기획해서 운영하고 이런 이제 기회들이 더 좀 많고 활발한 것 같고요. 예술 수업들을 학년을 이제 같이 통합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계도 훨씬 좋고. 강원도교육청은 도심 과밀학급에선 찾기 힘든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이라던가 자료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광역화를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작은 학교로 다닐 수 있게 한다거나. 아이들이 줄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덩달아 지역이 쇠퇴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학교 만들기가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영천시가 다음 달부터 청소년들이 심야에 안심하고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택시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시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야간 학습을 한 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택시 운행 요금은 1,000원만 내면 되며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20번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비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문화예술 허브 조성 사업 부지를 달성군 대구교도소 부지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문화예술 허브는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적 영향을 지역에 분산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옛 경북도청 부지에 건립한다는 내용이 윤 대통령의 대선 지역 공약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옛 도청의 경우 대구시 산격청사로 활용하며 시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입주해 있고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대통령 임기 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교도소 부지를 활용할 경우 지역 문화의 동서균형 발전과 문화분권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시가 신공항특별법 통과와 군의군 편입 등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5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조직 개편 입법 예고안이 보건복지 행정조직의 축소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교훈을 내팽겨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